자, 복소수 우리 총정리를 한번 갑시다. 천천히. 복소수 파트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난이도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복소수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이유 자체가 너희들이 처음 본 낯선 숫자의 개념인 만큼 새롭게 정의가 많이 나오고요.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잘 익히고 공부하라는 취지에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는데, 복소수 제일 처음에 복소수라는 수를 정의할 때 이제 허수단위 i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단위 i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갈 건데, i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i와 관련된 정의와 약속들을 좀 기억하자.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앞글자 i를 따는 건데, 뭐 상상 속의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얘는 진짜 존재하는 숫자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루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루트에 마이너스 1로 씁시다 라는 것도 약속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i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이 i 어떤 곱하기 0이 등장했을 때 항상 0이 된다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얘도 약속인 거예요. i 곱하기 0도 i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양수 a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랬을 때 루트에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이 나온다. 루트에 마이너스 3 같은 거 있으면 얘는 루트에 ai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약속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도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i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볼을 안쪽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왔다 갔다 잘 해주셔야 되겠지. 왔다 갔다 잘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허수단위 i와 관련된 기본적인 약속 베이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복소수의 분류를 조금 해볼게. 복소수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소수가 있어요. 수의 층계의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실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허수가 있을 거고, 허수는 또다시 나눠져가지고 순허수가 있을 거고요. 순허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약간 뭐 너무 기본 개념적으로 가진 않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뭘까? 이 수의 형태가 멘트가 나오면 너희들이 모델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나왔다.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z라고 하는 거고, 그 수의 형태를 잡을 때는 우리 a 플러스 bi,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허수 단위로 표현을 하죠. 얘는 z는 a 플러스 bi 꼴로 모델링을 해주셔야겠지. 만약에 어떤 복소수 z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a 플러스 bi로 놔야지 뭔가 수식을 써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 자체도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야. 뭐 실수는 지금은 관심이 없는 거고, 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허수 z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나왔는데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어? 얘도 마찬가지로 z는 a 플러스 bi 홀에서 허수의 정의가 뭐죠? 허수의 정의는 허수 단위가 있는 수, 그러니까 허수부가 0이 아닌 수예요. 허수부가 0이 아닌 수고, 참고로 우리가 미리 용어 정리만 좀 해볼게. 이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이 허수 단위로 묶여 들어가지 않는 놈, 이 a를 뭐라고 부르지? 실수 부분, 실수 파트, 실수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i의 개수와도 같은 놈, 이 i의 개수와도 같은 놈을 허수부라고 부르고, 그래서 몇 더하기 몇 i꼴로 쓸 수 있는 수를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i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실수인 거고요, i꼴이 들어가 있으면 허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 a 플러스 bi라고 모델링을 할 때 a랑 b는 실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 거지. 여기서 a, b는 아무 말 안 해도 이제 당연히 실수입니다. 실수부, 허수부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허수가 아까 허수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허수가 나오면은 a 플러스 bi라고 쓰면은 안 되죠. 뭐까지 적어야 돼? b가 0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마치 뭐가 있을까? 2차 방정식 할 때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런 정보 없을 때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a 플러스 bi 꼴은 맞는데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허수라는 두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순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허수도 뭐 z라고 나올 텐데 z는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뭐 bi라고 하자. bi 이런 꼴인 거고 여기서 뭐 a는 없다라는 걸 일부러 안 쓴 거야. 그런 상태에서 b가 0이 아니어야 돼. 순수한 허수다. 실수부가 없이 몇 i꼴만 있는 그런 순허수, 순수한 허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링이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어떤 z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래요 라고 나오면 너희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를 쓴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0이 아닌 수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0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B, 곱이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장 기본인 거야.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뭔가 복소수다, 순허수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허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수식을 써 내려가야 되니까 어쩌라고가 아니라 식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모델링을 하시고 그 모델링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실력이겠죠. 자, 그리고 뭐 요 뒷부분 개념 이제 캘레복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천천히 다시 그 기본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이 순허수가 나오면은 같이 떠올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 두 개의 멘트가 나오면 반드시 그냥 같이 머릿속에 띄워놓고 출발해야 되는 게 요놈이에요. 순허수는 이 순허수를 Z라고 만약에 했을 때 Z와 Z바 합이 0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 또 하겠지만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왔을 때 순허수가 아닌 허수 Z에 대해서 하면 그 문제 풀이에 이 성질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야. 반드시. 내가 모든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분석해봤지만 순허수가 아닌 허수예요. 그리고 뭔가 켤레까지 같이 나와. 이 둘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요놈과 요놈의 가장 크리티컬한 차이점이에요. 켤레와의 합이 0이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면 켤레와의 합이 실제로 얼마야? 이거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에다 보니까 2a이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a도 0이 아니겠죠. 합이 0이 아니라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을까? 사칙연산 같은 것도 그냥 가볍게만 좀 아니다. 한 김에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3등 복소수 상등이죠. 서로 같을 조건. 자, 여기서도 시사하는 바 중요한 부분이 좀 있죠. 이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건 서로 같을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뭐 어떤 교재에서는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재에서는 그냥 상등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서로 상자 같은 등자인데 여기 a 플러스 b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이 이거지. 복소수 이 허수 단위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약속입니다.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실수부끼리 같고요.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합시다. 즉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을 때 두 복소수를 같다라고 정의하자인 겁니다. 정의. 이건 증명의 대상이 아닌 거야. 약속인 거야. 약속. 양방향이겠죠? 거꾸로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면 당연히 뭐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두 번째로 나가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a 더하기 bi가 얘가 만약에 0이라고 나왔으면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A랑 C랑 같으니까 0 더하기 0i는 0 돼가지고 만약에 A 더하기 B가 0이면 이걸 0 더하기 0i로 보고 A랑 B는 둘 다 0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뭐 넘겨가지고 0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얘를 0 더하기 0i라고 봐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A랑 B랑 전부 다 0이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근데 거꾸로 할 때도 이 0, 0일 때 0 더하기 0i가 왜 0이야? 0 곱하기 i는 0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간과한 부분이었겠지만 0 곱하기 i도 0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0, 0이면은 실제로 0, 0 집어넣으면 그것도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실수부, 허수부에 들어가는 문자들 A, B, C, D 이런 것들은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자, 이 두 번째 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유제 예제만 풀어봐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A 플러스 BI가 0일 때 A랑 B랑 다 0이다라는 거는 이 연립방정식의 논리를 깨부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인 거죠. 문자가 두 개가 있고 등호가 한 개밖에 없는데 두 개의 문자 값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성질이 될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목소리 상등. 우리 뭐 배웠습니까? 뭐 모르겠다. 너희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허수 Z에 대해서도 배웠죠. 허수 Z에 대해서 A 플러스 BZ가 0이어도 여기서도 A, B는 둘 다 0이에요. A는 B는 0이다. 거꾸로는 당연히 만족할 거예요. 허수 Z에 대해서입니다. 허수 Z에 대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종합해보면 내가 어떤 실수랑 허수 단위 i랑 막 버무렸는데 는 0이 나왔어. 는 0이 나왔어.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가 싹 다 0이구나. 앞에 곱해진 그냥 실수 그리고 개수 같은 것들이 다 0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귀결될 거고 A랑 어떤 실수와 허수를 버무렸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 곱해진 수들이 싹 다 0일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두 번째 거는 왜 그런지도 뭐 증명을 사실 수업생 다 했는데 뭐 나랑 같이 처음부터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해볼게. 가볍게만. 만약에 Z가 허수래. 허수. 그러면 허수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A 플러스 QI고요. 허수라고 했으니까 Q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깔고 가야 되겠지. 허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허수일 때. 자, 그러면 허수나 허수 단위일 때만 버무렸을 때 0 나오면 00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허수나 허수 단위. 허수 단위나 허수. 자, 근데 우리 A 플러스 BZ를 쓰면 A 플러스 BZ는 A 더하기 여기 B 곱해볼게요. 그러면 BP 더하기 B, Q, I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이네. 근데 얘 지금 실수부가 A 플러스 BP만큼이 실수부일 거고 그 다음에 BQ가 허수부일 거고 허수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실수부, 허수부, 허수 단위가 0이면 이 실수부, 허수부가 다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P도 0이고 BQ도 0이어야 되는데 근데 Q가 0이 아니야. Q가 0이 아닌데 BQ가 0이어야 돼? 그럼 뭐가 0이라는 얘기야? B가 0이라는 얘기야. B가 0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B 0 집어넣으면 이게 A거든? A만 남게 되거든? 근데 A도 0이어야 돼. 따라서 A랑 B랑 결국에는 맨 처음부터 이게 다 0이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허수 단위랑 허수에 대해서 허수 단위와 허수가 버무려져 있는데 그게 0이다? 그러면 앞에 곱해진 것들 실수부, 허수부고 여기는 실수부, 허수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Z의 개수랑 실수랑 이게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도 가볍게 좀 얘기해 볼 건데 사칙연산도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니까 사칙연산 뭐 더하기 빼기는 하면 되겠죠. 더하기 빼기는 뭐야? 실수부끼리 더하시고 빼시고 허수부끼리 더하시고 빼시고 그거는 얘기 안 할게. 덧셈뺄셈은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곱셈이에요. 곱셈. 자, 곱셈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지? 곱셈?
곱셈은 결국엔 전개입니다. 이것도 약속이야.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를 곱하는 것도 우리가 원래 하던 곱셈 전개 과정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시 하나 적어볼게요. 2 플러스 예를 들어서 3i 2 플러스 3i 1 마이너스 i 이 두 개를 곱해보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복소수끼리, 허수끼리 곱할 때는 전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학교적인 방법으로 마이너스 2i 더하기 3i 그 다음에 3i 마이너스 i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로 바꿔줘가지고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로 바꿔서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뭐가 문제야? 어차피 허수끼리 곱하면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실수부가 나올 건덕지끼리 먼저 곱하고 나올 건덕지가 뭐야? 요거랑 요거죠. 이거 두 개 먼저 곱해가지고 앞에다가 실수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허수부에 묶여 들어갈 거 허수부와 허수 단위로 표현될 거 이렇게 두 개를 나중에 곱하는 거지. 어차피 곱셈 4번 할 건데 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내 머릿속에서는 여기 2 여기 3 5가 실수부구나. 그 다음에 3i 마이너스 2i 그래서 1i가 허수부와 허수 단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얘기할게. 순서 적어볼까? 이게 1번인 거고 2번인 거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습관. 이게 생각보다 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곱셈을 할 때도 이 복소수로 막 계산을 해나가는 문제에서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랑 이게 쌓이면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어차피 실수부, 허수부로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반영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도 이게 더 상위의 계산 방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눗셈도 다 동의이지만 얘는 결국엔 실수화를 하라는 얘기죠. 실수화는 우리 무리수랑 이 복소수 계산 과정이 거의 유사하지. 무리수에서도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하는 거랑 실수하는 거랑 당연히 방법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i 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분모의 허수 단위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한 번만 얘기해보면 이 분모의 허수 단위가 있으면 이 복소수가 실수부가 얼마고 허수부가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이 안 돼요. 그 복소수를 관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화를 하라는 게 수학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i가 분모에 있으면 계산이 힘들어서 그래. 계산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곱해야 돼? 이 i를 실수로 바꾸려면 똑같은 i 곱해주면 되겠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실수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이게 마이너스 i인 거고 i분의 1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계산이니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지.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분의 1 얘는 우리가 i를 곱한다고 해서 실수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중학교 때 무리수의 실수화 하듯이 얘도 합차 공식의 도움을 받아서 1-i를 곱하고 그러면 2분의 밑에가 2분의고요 1-i 이렇게 해서 실수부가 2분의 1 허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 허수단위 i가 곱해져 있다. 그래서 사칙연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할까? 현례복소수 할까? 그래서 우리 1 플러스 i 분의 1 여기는 1 마이너스 i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 꼬라지만 한 분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례복소수 개념 등장하는 거지. 현례복소수. 미리 아까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현례복소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z를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요놈의 현례복소수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허수부 말로 한번 해보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놈이다. 그래서 허수부 Z는 Z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A-BI죠. 이거 바제트 아니고 Z바라고 읽어요. Z바. 그래서 Z바는 Z의 켤레 복소수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그런 복소수를 Z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얘 부호 바꾸면 얘 되고 얘 허수부 부호 바꾸면 얘 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Z바 이놈의 다시 켤레를 취하면 바꾸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너희들이 이제 켤레 복소수가 등장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켤레 복소수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써볼까? 이 켤레 복소수에서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 덧셈, 뺄셈, 곱셈 그 다음에 켤레 성질이에요. 켤레 성질. 자, 켤레 복소수가 딱 등장을 했어. 뭐 계산 문제든 뭐든 간에 덧셈, 뺄셈, 곱셈이 쉬워요. 맞지? 덧셈, 뺄셈, 곱셈이 쉬워요. 한번 직접 더해볼까 우리? Z랑 Z반 내가 여기 표내는 걸로 써볼게.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죠? 2A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렇지? 쉽다라는 건 계산도 쉽고 그 결과도 깔끔하게 딱 실수로 나오네요 지금. 그 다음에 Z에다가 Z 마이너스 Z반을 뺐어요. 이건 뭐 차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지금 둘 다 실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복소수끼리 빼주면 뺄셈의 결과라고 얘기해볼게. 요거에서 요거 빼면 A가 날아가고 2BI가 되는 거라서 얘조차도 계산이 매우 쉽고 결과도 깔끔하겠죠. 결과가 뭡니까? 이게 B가 0이 아니라면 순허수인 거고 B가 B마저 0이라면 뭐 실수, 0인 실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 Z랑 Z바를 곱하면 이거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합차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인데 B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 있어? 세 개는 계산이 매우 쉽다. 그래서 보통 켤레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가 둘 다 등장하는 계산 문제는 각각을 구하기보다는 뺄셈, 덧셈, 뺄셈, 곱셈을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죠. 조금만 더 써볼게.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얘는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 조건이에요. 실수 조건.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더했으니까 음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켤레를 곱하면 음의 실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입니다. 음수가 안 되면서 당연히 실수 결과만 가능해요. 얘도 실수만 가능한 겁니다. 얘는 뭐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0 또는 순허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실수고 0 이상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요거 이 세 개 정보가 또 어떻게 줬을지 이게 Z랑 Z바 서로 변환하는 장치로도 써요. 장치로도. 어떤 얘기야?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개념서부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Z 더하기 Z바가 2라고 나왔어. 우리가 Z바는 2-Z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Z랑 Z바가 섞여 있을 때 Z바로 전부 다 통일하거나 Z로 전부 다 통일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Z바 예를 들어서 우리가 Z바를 곱했는데 뭐 문제에서 4라고 나왔어.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Z바가 Z분의 4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Z바를 Z분의 4로 바꿔서 Z바를 전부 다 Z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없는 표현으로, 바가 없는 표현으로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꼴맞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변환의 수단이에요. 변환의 수단. 이것만 그런 건 아니지. 이게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거. A 더하기 B가 3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는 맨날 연습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3이야. 그리고 막 여기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막 B 있으면 이거 B를 3-A로 바꾼 다음에 뭐 이거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고 이런 건 하는데 이 복소수에서 Z와 Z바가 나오면 그 생각을 못 해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냥 언급을 해주는 거지 지금. Z와 Z바가 합차,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 간단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변환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 적은 거 켤레 성질이죠. 켤레 성질. 이 켤레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켤레 성질인데요. 켤레 성질도 일목요연하게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켤레 성질. 뭐 책에 나와 있는 일단 첫 번째, 항상 첫 번째는 이게 보통 교과서나 교재에 이게 첫 번째로 써 있을 건데 썼으니까 이거는 좀 생략할게. 바에 바를 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켤레 성질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 켤레 바라고 할게. 바를 취하는 거랑 사칙연산, 연산의 교환 가능성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오나요?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 그럼 책에는 다 그렇게 적혀 있을 거야. Z 더하기 Z1 더하기 Z2의 켤레를 취한 거는 Z1의 켤레를 취한 거랑 Z2의 켤레를 취한 거랑 같다. 그리고 뺄셈도 나와 있고 곱셈도 나와 있고 나눗셈도 나와 있고 다 성립한다라는 건데 뭐 증명은 너희들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라고 놓고 직접 계산 다 해보시면 다 똑같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으니까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 이게 한마디로 이 켤레를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먼저 취해놓고 더하나 그러니까 켤레 취하는 거랑 사칙 연산의 순서를 너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 막 이런 거 있지. Z 더하기 Z1 더하기 Z2의 뭐 제곱 분의 뭐 1 마이너스 Z3 곱하기 Z4 막 이런 게 있어. 여기에다가 전체의 켤레를 취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마지막 결론을 좀 기억해야 돼. 이게 결국에는 켤레를 나중에 취해도 된다는 거니까 이거 덧셈 하기 전에 먼저 켤레 취해도 되고 제곱하기 전에 취해도 되고 곱하기 전에 취해도 됐다는 거여서 이 바라는 게 각각의 다 침투를 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경계로 삼아서 구분되는 각각의 부분들에 다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결국 Z1의 바 더하기 Z2의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에다가 켤레 취하는 건 어차피 1인 거니까 1은 허수부가 없으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Z3에도 바가 침투를 하고 Z4에도 바가 침투한다. 뭐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각각의 다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이 연산이라는 건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경계로 구분되는 각각의 부분들의 바가 다 침투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바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로 묶어낼 수도 있겠지.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켤레와의 성질인 거죠. 켤레 성질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고 두 번째 거.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결국에 켤레 복소수가 같이 나오는 문제는 덧셈, 뺄셈, 곱셈이 쉽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켤레 성질만 가지고 끝날 확률이 99.9%예요. 너희들이 뭔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계산을 막 쓰고 있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전체적으로 뭐 켤레를 취하거나 켤레를 묶어내거나 아니면 덧셈, 뺄셈, 곱셈이 간단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통하면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 할까? 두 번째는 여기 이거 뭐지? 이거 먼저 할까요? 두 번째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어떤 두 개의 복소수
합하고 곱이 다 실수예요. 네, 허수라고 할게. 허수. 여기 하고 Z2 얘가 허수일 때 두 개의 허수가 있는데 합하고 곱이 모두 실수다. 얘도 켤레와 관련된 놈인 거죠. 켤레와 관련된 성질인 건데 이것도 꽤나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개가 두 허수가 켤레 관계였으면 뭐 당연히 아까 위에서 확인했듯이 합한 거나 곱한 거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왼쪽을 Z1을 너희들이 A 플러스 BI 그런 상황에서 B는 0이 아니고요. C 플러스 TI 그런 상황에서 D는 0이 아니다. 로 모델링하고 만약에 덧셈, 곱셈의 실수가 나온다. 이걸 정리해보면 그 둘은 반드시 켤레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그냥 아무 관계 없는 두 개의 국수수인지 알았는데 덧셈이 실수고 곱셈도 실수야? 아 둘이 켤레 관계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어떤 Z2의 켤레 복수수가 Z1이다. Z1의 켤레 복수수가 Z2다. 한 문자로 통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집어넣어 보시고요. 3번 내용은 여기 이쪽에서 좀 이어서 가볼게요. 3번. 자, 얘는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예성이, 지민이, 강민이는 뭐 얘기할지 알겠죠, 얘들아? 우리 시점 문제니까 이렇게 써볼게. 책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FZ는 어떤 Z와 관련된 식을 얘기하는 거지. 항상 문제가 양처하게 Z로 나오진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Z 제곱 마이너스 Z가 Z 제곱 마이너스 Z라는 거에 켤레랑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Z 제곱 마이너스 Z는 켤레를 취한 거랑 안 취한 거랑 같다는 얘기구나. FZ랑 FZ의 발을 취한 거랑 같다는 얘기구나. 그럼 우리는 그 FZ Z제곱 마이너스 Z 이 놈은 뭐라는 얘기죠? 실수라는 얘기죠. 실수니까 켤레를 취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지. 거꾸로 실수이면 뭐 당연히 이쪽도 성립하는 거니까 양방향 화살표인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고 수학적인 동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문제도 하나 부를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거가 이제 요건데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요거는 내가 그 인수 정리를 같이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했던 것 같아. 얘는 어떻게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 얘는 우리가 요거 식을 한번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보면 FZ의 마이너스 FZ의 바가 0이다라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FZ 마이너스 FZ의 바는 반드시 Z 마이너스 Z 바로 묶인다라는 거죠.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래?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우리 켤레와 연선의 교환 가능성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잠깐 써볼게. FZ 마이너스 FZ라는 거에 바라는 건 이 바가 어차피 안쪽 끝까지 침투를 할 거니까 얘는 F의 Z 마이너스 F의 Z 바가 돼요.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잖아. 이게 0이야. 너희들이 인수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Z 자리에다가 Z 바를 대입하는 순간 이거 반드시 0 되는 거지. 그치? Z 자리에다가 Z 바를 대입해. Z를 전부 다 Z 바로 바꾼다는 얘기야. 여기를
그럼 이게 Z바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빼니까 0이 된다. 그럼 Z 자리에 Z바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좌변에 정리된 이 식이 Z-Z바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로 묶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수정리를 약간 확장해서 적용을 해본 겁니다. 묶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결과를 알고 있으면 좀 좋아. 예시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우리 여기서 방금 했던 거 아무렇게나 써볼게.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 여기 얘를 보고 이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Z제곱 마이너스 Z랑 얘랑 여기에 바씌운 거니까 바는 끝까지 들어가서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랑 같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치? 요 놈하고 요 놈의 바씌움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라는 게 담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이거 한쪽으로 다 넘기면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 바는 0이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앞에 것도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살짝 암산하고 넘어가 볼게요. Z 마이너스 Z 바로 전체적으로 묶어냈을 때 여기서 Z 더하기 Z 바가 묶여 들어갈 거고 빼기 1이 또다시 묶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Z제곱 마이너스 Z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어떤 목수수와 관련된 복잡한 식이 실수다라고 했으면 이 그림자 관계식 자체가 너희들한테 하나의 힌트를 주게 될 거고, 그러면 한 변으로 다 정리했을 때 Z 마이너스 Z바로 묶이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조건 묶여요. 켤레의 성질 때문에. 여기 Z자리에 Z바를 박아놓은 순간 똑같은 거 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0이고, 약간의 인수정리를 조금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내가 이거 묶이게끔 일부러 짜맞춘 거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항상 묶여요. Z-Z바로 묶인다. 근데 묶인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 뭐 어쨌든 이거 알고 있어도 인수분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가 절대로 0이 아니게 줄 거야. 우리 Z-Z가 뭐지? EBI야, EBI. 근데 이게 0이려면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허수라고 줄 거예요. 그럼 B가 0이 아니라고 줄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아니게끔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B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Z 더하기 Z 바가 1이다라는 걸 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한 과정인 건데 둘의 합이 1이다? 무슨 말이야? 실수부가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 Z는 2분의 1 플러스 어쩌고 꼴이다. 그런 겁니다. 얘가 2분의 1일 거니까. 참고로 이게 이 얘기여서 그런 거죠. Z와 Z와의 합이.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될 건데, 근데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보면 이게 지금 내가 그림자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고, 사실상 뭐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얘가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제일 기본인 건 뭐야? 제일 기본? 어떤 복수수를 분석할 때 내가 모르겠으면 A 플러스 BI라고 모델링을 하시고 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얘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너희들이 설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제곱한 다음에 A 플러스 BI 한번 빼가지고 실수부는 허수부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도 풀 수가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이렇게 들어오지? 그냥 A 플러스 BI라고 해도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제곱이어서 할 만한 거예요. 제곱이어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 세제곱 들어있고 막 분수 들어가 있고 이러면, 그러면 A 플러스 BI라고 모델링 해놓고 푸는 게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이따가 하나 또 볼게요. 하나만.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자. 마무리. 우리 여기까지가 아마 1단락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여기 수정해 주실게. Z-Z바로 묶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그림자 관계식에서 또 하나 제가 옆에다 써볼까요? FZ가 마이너스의 FZ의 바, 그러니까 켤레 취한 거랑
부호만 반대인 관계다. 얘는 이렇게 줄 수도 있지. 보통 이걸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FZ 더하기 FZ. 자기 자신의 켤레와의 합이 0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가 나오면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FZ라는 게 뭔지, FZ가 뭐라는 얘기인지, 0 또는 순허수라는 얘기인 거고, 0 또는 순허수라는 얘기고, 거꾸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FZ가 0이라면 00이어서 성립할 거고, 순허수라면 이게 허수부의 보만 반대인 건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오면 0 또는 순허수구나. 0 또는 순허수가 나오면 이런 관계식이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붙였죠. 이게 나왔는데 이걸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 자체가. 근데 순허수라고 던져주고 이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이 관계식이 있다는 걸 스스로 적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자 관계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너희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안 좋은 단어로 쓰긴 한데 세뇌는 아니고 얘가 나오면 반드시 프리칸에 이걸 적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이거 인수정리 가지고도 뭐 묶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이거 Z 더하기 Z바 묶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Z바를 집어넣는다고 이게 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가지고 뭐 뭘로 묶인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관계식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거 0이 된다라는 거 놓쳐가지고 틀리게 하는 문제, 이 0을 간과해서 틀리게 하는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켤레와 부호만 반대다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Z는 순허수네? 이것만 생각하면 이 0이 되는 경우를 놓쳐가지고 뭔가 정답 중에 일부를 못 구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0 또는 순허수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0 또는 순허수다. 반대로 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순허수라고 주겠지. 뭐 0일 때 이런 관계를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순허수라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고 가겠지만 얘가 나오면 0 또는 순허수 둘 다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달러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우리 그 얘기도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아까 내가 설마 이거는 알겠지 하는 건데 이 복수 상등에서 하나 얘기를 빼먹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이런 것들 다 개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복수의 상등 자체가 복소수는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만 하자라는 게 약속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2 플러스 2i 2 플러스 i라고 해볼까? 2 플러스 i랑 2 플러스 i가 있어요. 얘네들은 실수부도 같고 허수부도 같으니까 같은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 플러스 i, 2 플러스 i 이렇게 썼을 때 2 플러스 i가 더 크네 라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약속인 거야. 복소수는 같냐 다르냐만 논하는 거고 대소 관계는 애초에 실수에다가만 적용시키는 개념이야. 대소 관계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상에서 누가 오른쪽에 찍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허수들은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없는 수이니까 대소 관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 보기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틀려. 정신을 못 차리는 공부할 자격이 없는 놈들인 거지. 이거는 그냥 다르다라고만 얘기해야 돼. 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 기출북 있으니까 그냥 어디 보이는 거 하나 볼까요? 기출북 58페이지 잠깐 볼까요?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내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추리다 보니까 여기 기출에는 저 보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58페이지 6번에 보기 니은 같은 거죠. 그치? 6번에 보기 니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니은을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남일이 아니야. 되게 우습잖아? 근데 너희들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그냥 그 긴장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왼쪽이 더 당연히 크지.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왼쪽은 i를 2개나 더했네. 오른쪽은 i를 2개나 뺐네. 왼쪽이 더 크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복소수는 같냐 다르냐 논하는 거고, 2개가 다르게 생겼는데 부등호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이런 표현이 있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유는 아예 대조관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나마 쉬운 건데 그것보다 더 낚이는 게 이런 거야. 허수 단위 쪽이 같고 실수 부분이 다른 거. 이런 것들에서 더 많이 낚이죠. 이거 I 지우면 2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큰 거 애초에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허수비는 대소 비교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같을 때만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문제를 좀 하나 더 볼게요. 나온 김에. 네. 거기 바로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 바로 뒤에 있는 거 22번 볼까요? 62페이지에 22번. 요거 숙제긴 한데 내가 보이는 문제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완수를 가지고 쌤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내가 완수에다가도 다 필기 시켜준 거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총정리를 한번 해봤어. 내가 뭐 빼먹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가볼게요. 이거 22번 문제가 x제곱, 뭐 실수 m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x제곱에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더하기 3은 0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허근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허근 알파야. 자, 근데 아직 우리 정리는 안 했지만 내가 이따가 좀 이따 정리할 거지만 켤레근 성질도 알고 있는 거죠, 얘들아. 켤레근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지금 m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인 전제 조건을 만족시켰으니 허근 알파가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면 알파의 바, 그놈의 켤레도 반드시 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이건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몇 차 방정식이든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럼 알파랑 알파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거 두 개가 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알파 더하기 알파바, 알파 더하기 알파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켤레근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얘랑 얘 두 개가 두근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두근의 합은 m일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니까 m 더하기 3이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 2번 문제를 보려고 한 거야.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볼 건데, 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허근, 허수라고 했고요. 그 허수의 세제곱이 실수래요. 실수래요.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은 다음에 실제로 세제곱해가지고 허수구가 0 된다는 걸로부터 너희들이 설정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그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엮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최악의 방법인 거죠. 그건 최악의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또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이 알파랑 알파 바가 근인 거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문자로 표현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합, 곱, 뺄셈의 결과, 그리고 이거 집어넣은 참인 등식들 두 개가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저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m알파라고 할까? m알파 더하기 m 더하기 3은 0인 거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 알파 세제곱을 차수를 낮춰가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인데 이거 알파 제곱만 남기고 반대로 넘기면 얘는 알파에다가 m알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이거 또다시 전개하면 또 알파 제곱 나오고 또 차수를 낮추고 알파 세제곱을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너희들이 연습할 때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따라와요? 그림자 관계식이 따라온다.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야. 이 세제곱 자체를 한 몸으로 봤을 때 얘랑 이거 알파 세제곱의 바인 거니까 결국엔 알파 바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같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다.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 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로 반드시 묶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인데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로 묶이는 형태가 나오겠죠. Z 마이너스 Z 바로 묶인다 그 얘기인 거야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은 0인데 근데 봐봐 보통 이렇게 묶였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Z-Z바가 0이 아니게끔 줄 거야. 얘가 실수라면 0인데 이 실수라면 굳이 이걸 복소수 문제에다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수라고 줄 거고 아까 알파가 허근이라고 나와 있었지. 허근이라는 말 자체에 얘를 만약에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요 두 글자 안에 이미 b가 0이 아니라는 게 담겨 있는 거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2bi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가 0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는 거야. 그치?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알파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지금 합, 곱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표현할 수가 있지?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에다가 이 알파 알파바 한 번 뺀 거니까 저 둘의 제곱 얘가 결국엔 m의 제곱에 요거가 m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이란 얘기고 아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알파에 대해서 저 m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이죠. 모든 실수. 참고로 이거 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바로 곱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 건지도 체크는 해봐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하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m1, m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1분의 마이너스 3 쓰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기가 좀 길었지만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림자 관계식은 매우 중요해요. 뭐가 실수다, 뭐가 순허수다 라는 게 나오면 그 등식 자체로부터 출발하고 간단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얘기입니다. 세제곱 이상의 복잡한 형태가 나올 때 더 빛을 봐야겠지. a 플러스 bi를 놓고 세제곱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세제곱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리고 잠깐만 지금 시간이 31분이야? 여기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우리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만. 요거하고 또 우리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하고 싶냐면 복수평면이나 뭐 거듭제곱 결국엔 거듭제곱 관련된 성질은 이제 2부라고 좀 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복수평면이 등장하는 즉 거듭제곱의 성질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뭐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는 파트인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개념이 요거예요. 우리가 복소수의 제곱 요 Z는 그냥 a 플러스 bi라고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i라는 놈을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제곱 뭐 말하는지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Z 우리가 Z가 a 플러스 bi일 때 Z 제곱 실제로 얘를 제곱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얘가 실수 부가 될 거고 더하기 2abi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Z 제곱이 실수일 때 Z는 뭐였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자체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 Z 제곱이 어떤 복소수의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나왔습니다. 또 원래 그 Z는 뭐였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수이려면 결국에는 이 AB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말은 AB가 0이구나. 이게 무슨 0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다 0인 거니까 실수거나 0 포함해서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그런 얘기인 거죠. 뭐 말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AB가 0이구나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Z제곱이 실수야? 그러면 Z를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실수부, 허수부의 곱이 0이다라는 걸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양의 실수도 한번 해볼게요. 양의 실수
제곱을 했더니 양의 실수야. 플러스 얼마? 양의 실수값이 나왔어.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없어지면서 a, b는 0이 되면서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a제곱이 살아있고 b제곱이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어야 돼. 근데 이런 수가 뭐냐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수는 우리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로 한다면 z는 이게 결국엔 0이 아닌 실수인 건데 우리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해야지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거.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인데요. 0만 아니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들었죠. 그 다음에 z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해보면 얘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를 만약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죠. 순허수. 그래서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면 원래 그 제곱하기 전에 그놈은 순허수였다는 얘기인 거구나. 양과 양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또 두 번째, 네 번째 거 허수랑 마지막으로 이거 순허수까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허수. 자, 제곱을 했더니 허수야. 제곱을 했더니 허수야. 무슨 말이야? 제곱을 했더니 허수가 됐어. 여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 B가 0이 아니구나. 둘 다 0이 아니야. 실수부도 0이 아니고 허수부도 0이 아니어야 제곱했을 때 허수가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순허수도 해볼게요. 순허수는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나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없어지면서 여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아야 돼. 따라서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이게 다 0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인 거죠.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0이 아닌 수로 같은 놈, 그런 놈을 제곱하면 순허수가 된다는 거고, 얘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써볼게. 이게 결국에 무슨 꼬라지냐면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되는 그 z는 이런 꼬라지란 얘기예요.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 실수부의 숫자로 묶어냈을 때 1 더하기 빼기로 묶여낸다. 뭐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겠지.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는 거니까.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인 거고요. 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다른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 두 개는 그냥 옆구리 찌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야. 그럼 원래가 순허수였구나. 제곱을 했을 때 순허수야. 원래가 요딴 꼴이구나. 오케이? 얘는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딴 꼴이라고 할게.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야. 요딴 꼴이구나. 제곱을 했을 때 순허수야. 원래가 요딴 꼴이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봐봐.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알파가 허수래. 우리가 알파의 4제곱이 음수래요. 알파의 4제곱이. 알파는 뭐였을까? 알파는 어떤 꼬라지였을까? 알파가 허수인데 알파의 4제곱이 음수였어. 너희들이 지금 뭔가의 제곱이 이렇다면 제곱하기 전에 이렇다는 걸 배웠잖아. 그게 꼭 제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파 4제곱이 나오면 이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라는 걸 한 몸으로 생각했을 때 요 놈을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 알파 제곱이 뭐였다는 얘기야? 순허수였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알파의 제곱이 순허수구나. 자, 근데 또다시 알파를 제곱했는데 순허수가 나왔어. 알파는 허수이면서. 그러면 알파는 뭘까요? 알파를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나왔어. 알파는 뭐라는 얘기야? 저딴꼴이라는 얘기야. 저딴꼴. 얘가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꼬라지였다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계속 거듭 제곱하면서 그 전 어차피 여기가 지수가 짝수라면 얘를 무언가의 제곱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알파의 4제곱이 음수다라고 하면 이 알파가 어떤 놈이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하나만 더 연습하고 마무리할게. 알파의 4제곱이 만약에 양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 내려가 봅시다. 이가 알파의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이 알파의 제곱이 제곱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알파 제곱이 뭘까요? 알파 제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왔어. 그럼 원래는 0이 아닌 실수. 이것만 있을까? 알파의 4제곱 0이 아닌 실수. 이것만 있겠죠? 그렇지? 맞아요. 얘가 0이 아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알파가 허수라고 했잖아. 여기도 이제 다시 거슬러 가볼게. 그러면 0이 아닌 실수니까 양수거나 음수란 얘기야. 양수거나 음수. 그러면 무언가 허수의 제곱을 했을 때 양수거나 음수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양수가 나오려면,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원래 놈이 허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건까지 곁들여 본다면 알파 제곱이 0이 아닌 실수가 나오게 하는 그 허수 알파는 뭐밖에 없어요? 순호수밖에 없어요. 순호수. 그래서 얘도 사실상 0이 아니긴 한 건데 얘가 실제로는 지금 음수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겠죠. 거슬러 봤을 때. 허수인 상황에서 이 두 가지도 진짜 자주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놓는 거야. 이 개념이긴 한데요.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제곱을 공부했다고 항상 모든 문제가 그냥 제곱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짝수 지수가 나오면 무언가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수를 반띵해 나가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2부로 이어서 가봅시다. 숙제 잘 해오시고, 그리고 뭐 숙제 이미 다 한 친구들은 이번 주 핵심 때 이제 풍산자 마무리 할 거고요. 뭐 그 기출복 숙제 다 안 한 친구들은 마지막 거 우리 맨날 했던 대로 또 마지막 거는 풀 거야. 여기 마지막 게 그거지. 서울대 사범부족대학교. 이거는 핵심 때 풀게요. 안 푼 사람들은.